매도 매수하는 이런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인 무상취득도 취득세를 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좀 얘기를 드릴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셔도 되고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쭉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 취득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뭐 상관없이 모든 주택은 다 당연히 취득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요. 유상취득인 매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도 매수하는 이런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인 무상취득도 취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또 모르신 분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 되나요? 내야 됩니다. 상속세 냈는데 취득세 또 내야 되나요? 내야 되죠. 그게 유상으로 취득했던 무상으로 취득했던 어쨌든 나한테 소유권이 왔다 하면은 무조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원시 취득인 신축. 내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한테 뭔가 들어왔죠. 취득이 됐죠. 그러면 돈을 냅니다. 그래서 증축도 마찬가지예요. 증축으로 인해서 내가 3층짜리 건물이 4층이 됐다.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것도 취득. 모든 취득은 취득세가 부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 대상자는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당연히 부과가 되고 등기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된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뭐 등록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등록세 좀 아낀다고 뭐 한참 등록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모든 그 사실상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 금액 과세 표준은 양도세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액이죠. 그래서 취득 당시에 가액이 되는 거고요.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한 시가표준액 적용한다. 근데 뭐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당장 취득세가 약간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양도세는 어떡합니까? 훨씬 더 크죠. 걔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표준 세율이에요. 자, 표준 세율 한번 보죠. 자, 6억 이하인 경우와 6억에서 9억 사이와 또 9억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세율이 틀리죠. 지금 표준 세율이니까 중과 세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 6억 이하짜리는 취득세가 1%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지방교육세가 사실상 붙습니다. 우리는 취득세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난 얼마 세금을 내야 돼요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세금도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0.1%가 됩니다. 간단하게 1% 취득세면은 지방교육세가 10%더 붙여서 1.1, 2% 취득세면 2.2, 3% 취득세면 3.3.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결국은 취득세 부분에서 10% 정도가 더 붙는구나. 이게 정확한 산식은 아닌데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일단 표준세율은 그래요. 자, 그래서 그 표준세율에서 취득세에서 나오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고 농특세가 있습니다. 농특세는 뭐냐면은 전용 면적이 85 초과 시 0.2%를 과세하게 되는데 85제곱미터라는 건 우리 국민주택 규모 25.7평. 근데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실질적인 32평, 33평, 34평형 정도는 이거는 농특세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언제부터 나오냐? 한 38평형부터 40평형, 50평형 그 이상은 전부 다 이거는 조정지역, 비조정 이런 거 상관없고 가액 상관없고 오직 면적으로 30평대 후반서부터는 농특세가 붙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세율에서 농특세가 0.2%가 과세돼요. 자, 그러면은 6억 이하는 취득세가 1%였고요. 6억에서 9억까지는 사실상 1.01%에서 2.99%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억 초과되는 거는 3%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신축, 원시취득 같은 신축이라든가 상속 같은 경우에는 2.8%예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16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농특세도 마찬가지 0.2 동일하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3.5.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3%, 농특세는 0.2%가 부과가 됩니다. 자,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무주택 가구가 주택 상속받을 경우에는 2.8%가 아니라 0.8%라는 겁니다. 예, 무주택 가구가 상속을 받았다. 내가 1주택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았어요. 상속에 의한 취득세가 2.8%. 내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0.8% 취득세. 그렇게 부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부터 알아보죠.
자, 조정지역에서와 비조정대상 지역이 틀린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조정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1주택 말고 2주택부터 바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2주택 중과세 조정지역에서는 8%입니다. 아까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였는데 2주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 2주택부터는 8%가 부과가 되고요. 3주택부터는 12%가 부과가 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3주택이 8%, 4주택부터는 12%가 됩니다. 그럼 지역 불문하고 내가 4주택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12%가 되는 거고요. 법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개수가 상관없이. 그리고 무상취득이 뭐예요? 증여죠, 증여. 증여 같은 거는 조정지역에서는 12%, 비조정지역에서는 3.5%가 됩니다. 3억 이상일 경우에. 예, 그러니까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아니라 증여로 인한 취득세만 12%예요. 엄청 세죠? 그러니까 증여도 막아놓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아까 보셨다시피 취득세 한 10%를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 중과분에 있어서는 모두 0.4입니다. 8%로 0.8, 12%니까 1.1 이게 아니고 지방교육세는 중과분에 대해서는 모두 0.4%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특세는 8% 중과분에 대해서는 0.6%, 12% 중과분에 대해서는 1%가 부과됩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하신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볼까요? 아까 농특세랑 지방세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1%, 1에서 3%, 3%고요. 농특세는 0.2, 0.2, 0.2인데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85제곱미터가 넘어갔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1%면 0.1, 이것도 정확하게는 0.1에서 한 0.3% 정도 사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0.3%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주택일 경우에는 8%, 조정대상 지역에서 8%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된다? 고정으로 0.4, 그리고 12%를 부과받는 구간에서는 지방교육세는 0.4, 그런데 8% 부과받는 곳에서 농특세는 0.6, 12% 부과받는 곳에서는 0.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가 대략 한 9% 정도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이면 13.4%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최대 13.4%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2021년 12월 30일까지 취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얼마를 감면해주냐? 취득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면제를 해주고요. 전혀 안 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1억 5천을 초과할 때는 50%를 경감해주는 겁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신고 방법은 취득세 신고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 주택소대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데 이거 해보신 분 별로 없죠? 예, 취득세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죠. 요즘 셀프 등기도 많아지긴 했네요. 어쨌든 맡겨주시면 제 법무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고 등기 권리증이 나오면 여러분 주소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일단 법무사 이용하시는 걸로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 취득 당시 가액이 10억 원이다. 10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과세 표준은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10억 원짜리니까 9억을 초과하는 거죠. 1주택제라고 가정했을 때 표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9억 이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3%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산출세액은 10억 곱하기 3% 하니까 3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주택분 취득세 과세 표준의 0.3%가 지방교육세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농특세가 이게 85제곱미터 넘어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0.2가 또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럼 10억에 0.2니까 200만 원. 그래서 취득세는 3천이지만 내가 납부할 총 세액은 3,5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 이외에도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은 물론 폴포획, 회원권 등의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주냐는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회원권 등등도 다 취득세가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도 취득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취득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유상거래 취득. 개인 간 유상거래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당연히 취득일이 되겠고요. 근데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다만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돼서 사실 입증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은 취득세를 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죠.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해제가 되면 취득세 물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이게 뭐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증여입니다. 증여, 뭐 상속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고 그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신축 취득도 역시 당연히 이 원시 취득으로서 아까 2.8% 세금 낸다 그랬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취득 시기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잔금 지급일. 그런데 등기일이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의 없지만 만약 있다 하게 되면은 빠른 날을 봅니다. 그러니까 등기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 빠른 날로 보겠다는 겁니다. 등기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로 보겠다.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은 당연히 증여 계약일이 되는 거고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 이거는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하여간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공부상이든 실질적이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한번 볼 건데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프리미엄이 붙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반영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무슨 얘기죠? 프리미엄이 붙으면 프리미엄이 붙은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감액돼서 분양가보다 감액돼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된 경우 과세표준 적용 사례.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 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지방세 기본법상 통상의 경정촉구나 후발적 경정촉구도 할 수 없음. 법원에서 이 판례 나오는 건 정말 우리가 같은 한국말인데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된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3억에 구입하기로 했는데 어쩐 조건이 달성되게 되면은 이걸 2억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잔금을 3억으로 일단 치러서 취득세 납부를 했어요. 근데 사후에 이게 조건이 성취가 돼서 우리 3억이 아니라 2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데 근데 2억에 하기로 했는데 내가 3억에 대한 취득세를 미리 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2억으로 하는 거니까 1억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주세요가 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조세채권 행사에 미리 했던 3억의 취득세를 받았던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후발적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그냥 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 해제랑 다른 얘기예요. 해제는 이런 그 사후가 아니죠. 이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죠? 취득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제되면 당연히 취득을 안 보는 거지만 이건 일단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후에 사건 발생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개념이 이해되셨죠? 자, 이번엔 주상복합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자, 헷갈리실까봐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와, 이 타워팰리스 같은 저런 주상복합 건축물 사게 되면은 뭐 어떻게 뭐 주택과 건물과 뭐 나눠 갖고 과세표준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복잡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말 그대로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건물. 뭐 겸임주택이라고 하고 상가주택이라고 하고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식의 주택을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안분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 토지 가격을 포함한 전체 가격 기준으로 안분한 후 각각의 과세표준을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말이 여기 이 책은 좀 내용이 딱딱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긴 한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게요. 1억 원으로 주상복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과 상가의 취득 과표 산정이에요. 이 사람은 이걸 1억에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가표준액 같은 걸 봤더니 상가가 있고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봤더니 상가는 1,100만 원 정도 건물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시가표준액이 들어간 거고 2층은 2천만 원. 보통은 주택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상가는 뭐 벽만 쳐놓으면 끝나는 거고
주택은 뭐 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할 게 많잖아요. 당연히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1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주택이 2천만 원, 상가는 1,1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반대로 토지는 상가가 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상가가 뭐 지분도 더 클 것 같고 6천만 원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비중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2,100만 원 정도의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그 중에 1층 상가는 7,100만 원 정도의 평가를 받아서 약 58.7% 정도가 상가 지분인 거고 주택은 41.3%가 상가 지분인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마에 주고 샀죠? 1억 주고 샀죠. 그럼 1억에서 58.7% 정도 비중인 5,870만 원이 상가가 되고 2층 주택은 4,13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된 다음에 주택은 주택분세율을 곱하고 상가는 상가분세율을 곱해가지고 합산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해줍니다. 법무사가. 근데 개념은 이렇다라는 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율 보게 되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2019년까지는 1%, 2%, 3% 단일 세율이었죠. 근데 2020년부터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 세율이 기존 2%에서 1%에서 3%로 0.01% 단위로 세분화되었고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는 4%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세율이 개편되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다주택자 법인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 4% 비율은 폐지되었고요. 현재는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이 1에서 3%, 표준세율 1주택자나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까지 그리고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 대상으로 크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거래 표준세율 1주택자의 세율은 이게 고정이었어요, 원래. 그죠? 6억이든 사든, 9억에 사든, 고정 2%였는데, 그게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내가 6억에 사느냐, 7억에 사느냐, 8억에 사느냐, 8억 5천에 사느냐, 8억 5천 3백에 사느냐, 다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구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에서 3%를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했더니 취득세율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에다가 곱하기 2 나누기 3억 원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7억 5천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정답 얼마 나올까요? 6억에서 9억까지 구간이 1에서 3%면 정확하게 1.01에서 2.99인데 이렇게 나온다면은 딱 중간이 7억 5천이죠. 그럼 우리가 계산상 이게 2%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7억 5천입니다.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5억이 나오죠? 여기서 나누기 3억 원이죠? 나누기 3억. 그럼 얼마 나와요? 5가 나오죠? 빼기 3. 빼기 3 하면 어떻게 된다? 2가 나옵니다. 100분의 1 하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 6억 5천 정도 해볼까요? 6억 5천 정도면은 6억에서 7억 5천이 2%였고 6억이 1% 정도 수준이니까 가깝게 한 1.33%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계산해 볼게요. 6억 5천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은 13억 계산이 딱 안 떨어지겠네요. 13억에 3 13 나누기 3이면 어떻게 됩니까? 3, 4, 12에 10.3 3, 3은 9 4.3333 나오고 빼기 3 하니까 1.3333 나오고 100분의 1 곱해주니까 1.33%가 나온다. 계산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취득가액 6억에서 9억 구간 취득세율의 계산법입니다. 어렵진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기타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받거나 신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 취득, 내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2.8%. 상속받았어요. 역시 2.8%. 증여받았습니다. 3.5%. 단 조정 대상 지역 3억이 넘어간다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12%가 됩니다. 반면에 상속 취득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로 인해 이럴 경우에는 취득세가 2.8%가 아닌 0.8입니다. 상속인데 내가 무주택자예요. 내가 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주택인 경우엔 0.8을 내기만 하면 되고요. 내가 주택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상속주택을 받음으로써 이제 2주택 이상자가 됐어요. 그때는 취득세가 2.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무주택자는 뭐겠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당연히 세대별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된다. 결국은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취득세 중과세 지금 계속 설명한 거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지금 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고, 적용 세율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주택일 경우에는 지역 불문하고 1에서 3%, 4주택일 경우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무조건 12%.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바로 8%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일시적 2주택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1주택 취급을 하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는 여전히 상관없다. 3주택일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12%,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엔 다주택자 법인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 시행경과 조치를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게 적용 기준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10일 기준으로 중과세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2020년 7월 10일 날 시행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전에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 7월 10일 전에, 예를 들면은 6월 15일 날 계약을 했어요. 잔금은 7월 30일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거 계약할 때만 해도 취득세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7월 30일 되니까 왕창 내래.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봐주는데, 2020년 7월 10일 이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분양받은 것들, 보통 분양받고 취득할 때까지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걸리는 분들 많겠죠.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1에서 4% 세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 서류에 확인되어야 한다. 이거 당연하겠죠. 만약에 상관없이 계약서만 보여주면 되면 계약 일자를 다 가라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